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강혜신입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계시는, 왜냐하면 뭐 저런 걸 가짜뉴스를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가짜뉴스도 아니고 가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경기부양책에 왜 외국 원조와 또 미국의 다른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위를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팍스와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이곳이 지금 처한 소송, 또 뭐가 있습니까? 조 바이든 당선자의 여동생의 남편이 지금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투표기계의 소유주다 하는 부분, 또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중국 공산당 돈을 받았다,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전해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더 황당한, 지금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제프리 앱스틴이라고, 이미 이 사람은 숨졌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하고 거기에 같이 지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것들의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 법안에 외국 정부와 미국 예술센터에 가는 돈이 미국인들에게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많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12월 21일에 페이스북에 포스팅이 됐고, 그 뒤에는 많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 서명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줘야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플로리다주로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아주 이게 사진까지 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도메스틱 펀딩으로 케네디 센터의 맨 위에 보면은 1000만, 10만, 100만, 2640만 달러, 스미소니안에 얼만큼, 그 밖에 뭐 내셔널 아트 갤러리에, 내셔널 아트 휴머니티에, W 윌슨 센터에 얼만큼 해서 펀딩이 돼 있고, 외국 정부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짜를 전하는 많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집트에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3억 달러. 수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네팔, 버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뭐 이런 곳에 쭉 얼마를 준다 하고 쫙 돼 있는데, 맨 아래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600달러씩만 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케네디 센터에 2640만 달러를 주고, 외국 정부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군데 외국 정부에 13억 달러를 준다. 가짜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가짜 경고를 내렸는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이걸 진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부양책은 9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부양책뿐만이 아니라 1조 4천억 달러가 내년 9월 말까지 연방 예산입니다. 합쳐서 2조 3천억 달러죠. 그렇기 때문에 9천억 달러에는 전혀 외국 정부라든가 이 미국의 예술센터 같은데 들어가는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 정부나 미국 각 예술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는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미국에서 외국 정부를 지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체 예산의 한 30%는 쓰는 것 같아 라고 답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전체 예산의 1% 정도, 1% 정도를 보통 외국 정부에 주는데, 왜 주겠습니까? 미국이 이 세상에서 돈을 누구에게 줄 때 거저 줍니까? 아니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집트, 뭐 다른 나라의 이집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100만, 1000만 원, 2억 2500만 달러를 내년 언제까지 홀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이집트가 미국이 원하는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잘 미국에 협조를 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 연방 회계 연도가 거의 끝나는 때까지 이걸 홀드하면서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집트 정부도 법을 지켜야지 되고 이집트도 민권, 인권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미국 국무부가 다 그 리포트를 씁니다. 그럴 때에 조금씩 주면서 세계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미국이냐 중국 러시아냐 미국이냐 해서 미국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야금야금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그 예술센터에 주는 지원금이요, 이건 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주는 것이고 스미소니언 같은데 케네디 센터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미국의 문화 예술 같은 것을 쭉 이어가지 못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법 체류자에게 돈을 얼만큼 준다는 얘기는 아무리 눈을 쓱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는요. 제가 이런 때 분노한다니까는요. 알면서도 그러면 아주 나쁜 거고요. 아주 나쁜 거고요. 해서 지금 보면은 9천억 달러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어가는 9천억 달러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개념이라든가 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십, 백천만 이런 걸 일일이 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해요, 숫자에. 그래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 불법 체류자에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갔는가? 그리고 다른 예술 지원에 들어가는 것, 외국 정부에 지원하는 게 왜 안 들어갔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9천억 달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9천억 달러 가운데 1660억 달러는 바로 원래 예상을 했었던 개인에게 600달러씩 지원하는 그 액수로 1660억 달러를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예산을요. 그리고 9천억 달러에 3250억 달러, 개인보다 많죠? 스몰 비즈니스에 주는 돈. 이게 PPP요. 그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돼서고, 그 밖에 1200억 달러는 실업수당, 이제 오늘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11주일 동안 일주일에 300달러씩 주는 돈. 그리고 820억 달러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교육기금이 필요하잖아요. 주는 돈이고, 그 밖에 560억 달러가 헬스케어, 테스트,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는 450억 달러는 교통기금으로 쓰이는데 이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사 직원들이 돈을 못 받고 일도 못하고 하는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갑니다. 공화당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830억 달러는 렌트도 우리 정말 집 쫓겨나게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식품, 영양을 보조하는 돈이고 나머지 400억 달러는 세금 감면입니다. 이 세금 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그런 분들께 주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합치면 9천억 달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관한 예산안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스미소니안, 케네디에 들어가는 게 있고 이집트, 파키스탄에 지원하는 돈이, 불법 체류자에게 지원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는 부정선거다. 이러한 것들을 연방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선거 관계자들이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를 가리지 않고 그 부정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기계를 통해서요. 투표 기계가 원천적으로 이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됐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도미니언하고 또 그 스마트매틱. 이 두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매체들을 고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살 빼요. 지금 뭐 팍스도 성명서도 읽어주기도 하고요. 뉴스맥스도 성명서도 읽어주고 앵커들이 이런 그 투표 기계와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 사람들과 인터뷰도 해줍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더니 해서 팍스와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가 이제 주로 소송을 지금 당한 곳이고 개인으로는 이 팍스나 이런 곳에 방송인도 있고요. 루돌프 줄리아니, 시드니 파웰,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답스라든가 팍스에 아니면 그 마리아 그 바트로모 팍스 비즈니스에 이런 그 여자 앵커, 남자 앵커들은 정말로 사람들의 말만 들은 게 아니라 루디 줄리안이나 또 이 시드니 파웰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더 많이 주장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런 회사에서 안 되겠다. 우리 소송을 해야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이랬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했을 뿐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모든 측의 주장을 다 알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자들이 한술 더 떠서 뭐 셔네니티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왔었고 그리고 그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사는. 법소송을 하고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편집인이 있죠.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가짜인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내보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은 가려내야지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해서 진다면은 정말 큰 그 문제죠. 해서 뉴스맥스는 꼬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12월 19일 이런 그 도미니언이라든가 이 스마트 메릭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한 주장들이 증거가 없다라고 앵커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썼다는 증거도 없다. 12월 21일에는요. 아예 뉴스맥스에서는 성명을 읽었어요. 이런 회사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 이 부당한 주장에 힘들어 죽겠다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도미니언 스마트 맥스 메릭은 20페이지짜리 지금 소장 다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도미니언 기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캠페인도 고소를 했고 줄리안이 파웰, 그 시드니 파웰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중상모략이다. 우리 회사.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니언 이 회사의 매니저도 개인적으로도 또 뉴스맥스라든가 트럼프 캠페인 측을 고소를 했습니다. 해서 이 회사들은 굉장히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고소를 처음부터 안 했냐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노티스를 보내고요. 그리고 기다렸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돈이 너무 많이 들죠. 특히 팍스처럼 거대한 회사와 소송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은 선거 지나가고 트럼프 대통령 나가고 나면은 또 이런 것도 그냥 쓰러질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는데 보통 이제 비방에 관한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뉴스 스텝에게서 나오진 않죠. 이런 경우는 많이 나왔지만 뉴스 그 스텝들이 막 주장을 하잖아요. 이렇고 이렇다고. 그런데 보통 뉴스원들에게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조차도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징 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뉴스 매체는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나갔을 때 그 가짜 정보로 다른 사람이 해를 입으면 이런 경우에는 투표기계 회사가 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팍스뉴스도 처음에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러 의견을 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게 흔히 비겁한 인간들이 비겁한 조직들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참 얘기하다가 내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그걸 전한 것 뿐인데 저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서 얼마나 많이 증명을 했는데 50개가 넘는 케이스에서 다 졌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갈 땐 이런 거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본인들도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트럼프 측 변호사에서 그리고 이 기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명을 했죠. 또 하나는 가장 분명한 증명은 조지아주에서 개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했기 때문에 손개표를 했잖아요. 이 도미니언을 썼는데 손개표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다시 자동 개표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받아들여야죠.
이게 가짜로 뭐 어디 그 본인들과 손잡고 있는 데다가 해서 말도 되지도 않게 68%가 뭐 실수가 나온다니 그거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가짜거든요. 가짜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팩트 체크 해드렸죠. 그런 주장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그래 그럼 해보자 하고 이런 회사에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졌을 때요. 물론 팍스 같은 회사는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지 될 겁니다. 웬만한 작은 회사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이 같은 문제를 페이스북, 구글이 가짜다. 지금 저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 다 가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게 설명서가 붙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인데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이거 아니다 가짜다라고 붙이는 것을 많은 한국의 유튜버들은 페이스북과 구글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그 표현의 자유를 주고 나머지는 표현을 억압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팍스든 누가 보더라도 법원에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기계가 그렇게 조작 안 됐다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증명이 되면은 그것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가만히 너무 오랜 동안 내버려 둔 것을 야단을 맞아야지 될 판이죠. 예를 들면 식품 가게에서 저 식품에 독이 들어있는 진짜 식품도 아니고 뭔가 종이를 찢어서 만든 만두인 거를 알면서도 계속 팔았다면 그 식품 가게가 잘한 겁니까? 쟤네가 가지고 오는 건 난 팔아서 돈 번 것밖에 없는데 팍스나 뉴스맥스나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가 저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이 거짓말 친 걸 가지고 시청률이 확 올라가니까 우린 광고 받아서 돈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 구글, 또 트위터도 너무 늦게 이러한 것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가짜인 것을 너무 오래 놔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지 않는 문제고요. 그리고 관련 뉴스로서 관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바이든의 brother-in-law 동생이 아니라 제가 어제 예고할 때 잘못 말씀드렸어요. 바이든의 brother-in-law인데 여동생의 남편이 도미니언 기계의 소유주다. 아주 버젓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 기계가 무슨 뭐 낸시 펠로시가 뭐를 지분을 갖고 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전부 이제 민주당의 돈 많은 상원 의원들이잖아요. 갖고 있다 하다가 또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는 바이든 당선자의 여동생의 남편이 그 도미니언 기계 소유주래요.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이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뉴욕의 회사 있죠. 에큐리 펌이 있잖아요. 프라이빗 에큐리 회사. 의 공동 운영자 이름이 그 프라이빗 회사 이름이 The State Street Capital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스티븐 오웬즈거든요. 스티븐 오웬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여동생인 발레리 바이든이 바이든 당선자로 수십 년 정치 자문을 해준 그 시스터예요. 남편 이름이 또 오웬인 겁니다. 오웬이 맞아요. 이 발레리 바이든이 존 T. 오웬즈, 스티븐 오웬즈가 아니라 존 T. 오웬즈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도미니언 머신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텔레메디신, 의약, 텔레메디신 회사의 오너입니다. 델라웨어에. 이 집안이 전부 델라웨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발레리의 남편인 스티브 오웬이 오너다 해서 그게 아니라 이 그 스티븐 오웬즈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여동생 부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자의 여동생의 아들이 도미니언 기계의 주인이 된 거예요, 졸지에. 그 사실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오웬즈는 오웬즈예요. 두 사람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름은요, 발레리 제임스 오웬즈.
커프 바이든 오웬즈, 캐서린 유지니아 오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을 버젓이 얘기를 하고 버젓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네요.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1월 5일 날 이제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에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현 의원이에요. 데이빗 펄듀 농림부 장관의 사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냐면 본인의 그 상대인 존 어서프라는 젊은 30대의 민주당 도전자,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CEO예요. 어떤 회사에.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돈을 받는다. 공산당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원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광고도 나가고요.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데이빗 펄듀의 이 같은 주장이 왜 나왔냐면 정말 왜곡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그 조사를 해야 된다뿐만이 아니라 곧 연방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연방 조사를 받지도 않습니다. 12월 8일부터 이제 이 같은 그 부정 그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조지아 공화당에 편지를 보냈어요. 저 후보 중국 공산당 돈 받으니까 조사를 해야지 된다고. 왜냐하면 5월 달에 이제 재정 리포트 같은 것을 쭉 했는데 의도적으로 본인이 돈 벌은 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5월 달에 이 민주당의 후보인 존 어서프가 어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고 공개를 했는데 방송 제작 회사니까 어느 어디와 해서 그랬는데 여기서 누락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뒤인 7월 달 보고서에서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누락됐던 게 홍콩의 어떤 그 제작 회사, 홍콩의 이 사람, 민주당의 상원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TV 여러 가지 TV 제작물을 제작하는 회사 이름은 인사이트 TWI라는 것이거든요. 이곳이 물건을 만들면 상품을 만들면 홍콩에도 팔고 어디도 팔고 아랍에도 팔고 하는 거예요. 팔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방영했으니까 돈을 받지 않겠어요? 그 돈에 누락됐었던 회사가 하나는 홍콩 회사고 하나는 알자지라랍니다. 알자지라가 카타르에 본부가 있잖아요. 홍콩에 PCCW 미디어라는 그 회사와 알자지라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7월 달에 쭉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5,000달러인가 뭐 얼마를 2년 동안 벌었다고 하던가요. 5월 15일에 재정 보고서에서 21군데 그룹에서 다른 나라의 방송사에서 2년 동안에 이 다큐멘터리 만든 거 이런 것을 주고 뭐 5,000달러를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 것 이걸 가지고 이게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상원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의원도 아닌 사람인데 후보를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상원 의원이 되고 정말로 증거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상원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 조사할 권리도 없고 조사할 시간도 없어요. 의원들 윤리 위반도 조사하기 힘든데 무슨 후보를 조사를 합니까? 상원 후보에 처음 나간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것을 조사받게 지금 돼 있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주식 거래를 상원 의원으로서 또 다른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식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나서 관련 주식 내려가기 전에 싹 팔았다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몇 년 동안 번 돈 5,000달러에 뭐 공산당 돈을 받았느니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큰 공격의 어떤 것들을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 사회주의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쿠바와 연관이 있다. 사회주의자. 저 사람들 민주당 후보들 뽑으면 큰일 나. 사회주의가 될 거야. 공산주의가 될 거야. 공산주의에서는 또 가장 그런 잔혹한 벌이 저 사람 자본주의자야. 캐피탈리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오쩌둥이 굉장히 많이 썼던 거잖아요. 부락부락 동네에 책임자를 세우고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게 하고 열심히 뭐 집에 있는 모든 철조각 다 해다가 무기 만들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본인이 정권 잡을 때 그 마을의 통장이 얼마나 주민들 집에 가서 철도 끊고 뭐도 하고 아이들 학교 안 가고 졸면서 일하다가 사고 나서 숨지고 하는데 그렇게 써먹고는 나중에 필요 없어지고 다른 것을 내세우고 희생양이 필요할 때는 캐피탈리스트라고 하고는 죽여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가장 큰 공격이 자본주의자다. 근거 없이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도 많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에 선거도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야. 이것을 가장 큰 그런 어떤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이런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놀랍고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는 미국이 이게 수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부가 바뀌면. 해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과 함께 제프리 앱스틴의 섬에서 그렇고 어린 여자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보냈다. 사진까지 딱 공개를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프리 앱스틴은 감옥에 갇혔다가 뭐 이리저리 돈이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돈을 불려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해서 이 사람이 분명한 사진과 연관이 있었던 분명한 두 사람, 세 사람은 적어도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J 트럼프 또 영국의 왕세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관계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그 플로리다 별장에 초대를 해서 서로 키득거리고 뭐 여자 엉덩이를 치고 이런 사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존 로버츠는요. 이게 누가 얘기를 했냐면 이 린 우드라는 사람 시드니 파웰, 루디 줄리아니, 린 우드 이 세 사람의 변호사가 가장 그 트럼프를 지지해야 하는 측에서는 좋아하는 인물일지 모르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특히 법조계에서는 가짜를 많이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지금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을 하나 마나 경고를 주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이런 때 또 쏙 빠지기도 해요.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은 꽁무니 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 지내온 것을 보면은. 그런데 린 우드라는 이 변호사가 12월 17일에 트윗을 한 겁니다. 그 앱스틴이 이리저리 해서 부자들도 돈도 많이 벌려주고 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빠져나갔어요. 플로리다에서도 빠져나가고 있다가 연방에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여자친구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과거 여자친구 또 어린 아이들을 막 리크루트 했다는. 그런데 존 로버츠가 그 앱스틴 섬에 가고 같이 지냈다는 항공 기록이 나왔다. 변호사가 이렇게 트윗을 한 거예요. 확인된 기록이다. 린 우드 변호사가. 존 로버츠가 앱스틴과 섬에서 즐겼다. 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인데 이게 동그라미까지 쳤어요. 존 로버츠. 저는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옆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젊어 보이고 머리숱이 너무 많고 사진이 비교가 됩니다만은 2017년이라고 하는데 2017년 2월이라고 하는데 2017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2016년 11월에 이기고 2017년 1월 22일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의해서 취임 선서를 했잖아요. 그때 보면 머리가 다 빠져 있거든요. 사진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진은 머리가 너무 많고 좀 젊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진이에요. 이걸 가지고 즐겼다 동그라미까지 치고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때 2017년 2월 달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었습니다. 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요. 그리고 이 뭐 클린턴 사진은 맞는 거지만 그래서 이것은 존 로버츠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변호사가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 봐. 존 로버츠도 그거 봐. 결국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망가졌는지 앞으로 이런 망가진 것들이 좀 많이 치유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팩트체크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팩트체크 해드리면서 저를 믿으세요. 제가요. 가짜는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월요일이고 한 주일의 마지막입니다. 28일이니까 28, 29, 30, 31 금요일이 1월 1일이거든요. 2021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있고 2일, 3일, 4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1월 1일에도 여전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